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2025년 11월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나 인증 관련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바뀐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영상 아래 글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니메이트 대표 배성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서류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런 서류나 인증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각각의 정책자금 기관에 접속하고 자금을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모든 작업을 대행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나 인증서는 기관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나 해당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랑 신분증이에요. 모든 기관에서 기본으로 받는 서류입니다. 물론 저희랑 계약을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계약금을 보내셨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죠. 계약할 때 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셨죠? 그래도 이 단톡방에다가 다시 한번 업로드 해주세요. 신분증은 대표님 본인 신분증 앞면만 글씨가 잘 나오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법인이고 공동대표라면 두 분 다 신분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서예요. 거주지 그리고 사업장 둘 다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자금 기관에서는 대표님이 정상적인 권리를 가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정상적인 권리 관계로 인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당연하겠죠.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하거나 계약서도 안 쓰고 아무 데서나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집이나 사업장이 대표님 본인 소유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본인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배우자나 부모님처럼 가족 소유일 경우엔 보통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럴 땐 가족 소유이고 그 가족과의 관계가 배우자다, 부모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거주자나 사업장이 가족 소유라고 기관에 접수했을 때는 무상거주 확인서나 무상임대차 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 확인서 등등 추가 서류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땐 자금 접수하면서 담당자가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요. 처음 서류를 주실 때는 본인 소유일 때는 본인 소유, 가족 소유일 때는 가족 소유 이렇게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까지만 저에게 알려주시고 주민등록상 언제부터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집과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신용 점수랑 대출 세부 내역이에요. 이걸 알아야 대표님이 어떤 기관에 들어갈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듣긴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어디서 받았고 언제 받았고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리고 이자는 몇 퍼센트를 내고 있는지 캐피탈은 몇 건인지 대부는 몇 건인지 이런 걸 세세하게 알아야 어떤 기관으로 갈지 대출은 몇 퍼센트로 얼마가 나올지 대환으로 갈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료니까 꼼꼼하게 보내주셔야 하고요. 대표님의 신용 점수는 카카오뱅크나 토스, 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대출 세부 내역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 영상에선 카카오뱅크를 기준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예요. 일단 대표님의 신용 점수를 보는 방법이에요. 카카오뱅크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하단에 점 3개짜리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왼쪽 상단에 내 신용 정보라고 나와요. 그거 누르시면 신용 점수 2개가 나오죠. 이거 캡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대출 내역을 상세하게 대출 세부 내역을 보는 방법이에요. 또다시 카카오뱅크에서 아까 들어갔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체 메뉴로 가서 아래로 쭉 스크롤을 해보세요. 한참 스크롤 하다 보면 사업자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그 메뉴 아래에 내 사업장 신용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자 번호가 나오고요. 그 옆에 사업장 신용 점수라는 게 나와요. 그 점수를 눌러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점수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대출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사업장 대출은 얼마인지, 대표자 대출은 얼마인지 총액이 먼저 뜨죠. 눌러서 들어갑니다. 상단에 보면 카드 대출 연체 탭이 있는데 대출 탭에 있는 것만 봐주시면 돼요. 대출 탭에 보면 사업장 그리고 대표자 대출이 쭉 나와 있죠. 그 대출 내역을 하나하나 클릭할 수 있는데 클릭하면 그 대출에 대한 세부 내역이 나와요.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대출이 많은 분들은 항목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신용 점수랑 대출 세부 내역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해주셔야 될 건 정책자금 기관 사이트 가입이에요. 총 3개 사이트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세 번째로는 보증드림이에요. 정책자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관들이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랑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사이트는 아이디랑 비번을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보증드림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도는 가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외 지역은 가입하신 다음에 그냥 가입했다라고 이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서류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단톡방에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자금 접수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증 관련 내용이에요. 인증에서 맨 처음 말씀드릴 건 아이핀이에요. 이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하고 자금을 접수할 때 필요합니다. 패스앱 같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저희 직원이 연락해서 인증해달라고 하면 인증 한번 해주시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홈택스예요. 홈택스에서 서류를 떼야 하는 이유는 기간에 들어갈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이에요. 과거에 사업을 했던 적은 있는지, 했다면 몇 년 동안 했고 매출은 얼마였는지 알아야 되고요. 지금 사업장 매출은 정확히 얼마인지, 매출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숨어있던 자금을 찾아드릴 수가 있고요. 사업 계획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카톡이나 패스 같은 간편 인증을 한번 해주시면 접속해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자금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가 자금 접수할 때가 조금 까다로워요. 각 기관마다 인증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기관은 자금 접수 하나 하는데 간편 인증을 너댓 번씩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2번 이상은 인증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금융인증서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뭐 금융인증서라고 해서 공인인증서보다는 조금 가벼운 버전이죠. 예, 공인인증서는 은행 가서 이제 발급받아야 되는데 금융인증서는 은행 앱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해요. 그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한 기관도 있습니다. 전화 인증이나 문자 인증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건 접수할 때 잘 따라와 주시면 빠르게 접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대표님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모든 인증들이 이거 하나로 거의 다 해결되기 때문에 자료를 떼거나 자금을 접수할 때,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때 대표님을 귀찮게 할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공인인증서랑 패스워드 누군가에게 알려준다? 뭐 쉽지 않은 일인 건 알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랑 패스워드를 안다고 해서 그걸로 대표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어디 가서 대출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돈을 빼가려면 통장 비번이나 OTP가 있어야 되고요. 대출을 받으려면 대표님 본인 번호로 약정서를 작성해야 돼요. 정책자금도 대표님 본인 번호로 약정서가 갑니다.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대표님 몰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 네이버 블로그만 20년째 하고 있고요. 네이버 인플루언서고요. 10년째 유튜버입니다. 그런 걸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꼭 미리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금 컨설팅을 하고 진행한다는 게 접수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서류 보완도 뜨고요. 추가 확인사항을 계속 기관에서 또 요구를 해요. 그 세부 내역 확인해서 서류 보완도 하고 기관이랑 연락해야 되는데 인증서가 없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대표님한테 인증 몇 번씩 해달라고 연락드려야 돼요. 업무를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꼭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서 보내는 방법은 아래에 링크 따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서류 그리고 인증 관련해서 미리 아셔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찍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집중해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뭐 빠르면 10분, 늦어도 30분이면 다 준비 가능한 서류들이에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도 좋은 자금 많이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